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화요일 생방송 TV 블로그쇼 꼼지락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요, 건강하고 엣지 있게 사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또 제 옆에는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패널분 세 분 모셨습니다. 우리 한의사 이은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허리 척추 진료의 최고봉 우리 신경외과 전문가 이영균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신이 내린 목소리 가수 백장미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흑장미 아닙니다. 백장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꼼지락의 자랑입니다. 하트 브레이커. 나 영어라 힘들어. 우리 심쿵녀. 네, 우리 서지연 아나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꼼지락의 심쿵녀 아나운서 서지연입니다. 오늘은 풍성한 웰빙 주간 뉴스와 함께 척추 건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방송은 SNS 페이스북 꼼지락 페이지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척추 건강에 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샵 0825로 문자 남겨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폭발적으로 전화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선물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화제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랭킹쇼 별나도 4위와 3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전라도 4위입니다. 진도 앞바다 작은 섬 족도, 무분별한 방목으로 급증한 염소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데요. 급경사지대 곳곳에 숨어 잡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이 떴습니다. 드론이요?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 방목된 염소 위치와 개체수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식별된 염소는 순찰단이 나서 그물로 포획합니다. 야. 드론 해양 순찰단은 올해 말까지 모두 7곳의 무인도에서 염소 80마리를 잡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드론으로 멧돼지 출몰 지역을 영상으로 촬영해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멧돼지 이동 여부와 주변 지역을 탐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드론의 인기에 힘입어 국내 유일 드론 산업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된 고흥에선 학생들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드론 아카데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드론의 기본 원리와 조작 실습, 항공 촬영 등을 교육한다고 하네요. 취미용으로도 인기 만점인 드론, 날리기 전 꼭 알아야 할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일몰 후와 일출 전 야간 비행 그리고 150m 이상 고도 비행을 금지하고요.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선 비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갈수록 쓰임새가 커지는 것만큼 잘못 사용했을 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3위 함께 볼까요? 조각 같은 식스팩, 이들의 정체는 바로 화재와 맞서는 소방관입니다. 최근 서울에선 몸짱 소방관 선발 대회가 열렸는데요.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소방관들이 출전해 건강미를 뽐내는 대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몸짱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그 해답 홈 트레이닝에서 찾아보세요. 최근엔 큰돈 들이지 않고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중 단연 돋보이는 이는 몸짱 트레이너 조성철 씨. 온라인 추종자 70만 명, 동영상 페이지 1억 뷰를 자랑하는데요. 운동기구 없이 아름다운 신체를 가꾼다는 그는 맨몸 운동 전도사로 유명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어때요? 지금 당장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인기 만점 맨몸 운동. 남성들은 복근과 팔 근육을 키우기 적합한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를 하는 게 좋고요. 여성들은 업된 애플립을 위해 스쿼트나 복부를 강화하는 플랭크 자세를 하면 몸짱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 비용이 많이 든다, 고민된다면 홈 트레이닝으로 즐기는 맨몸 운동 어떠신가요? 야, 대단하네요. 드론이 대세긴 대세인가 봐요. 나 드론으로 염소 잡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동물들이 드론을 되게 그 소리 나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추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신기하죠. 제가 요즘 세상이 정말 좋아졌다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드론 상상도 못하고 우리 때는 말이에요. 제가 그 종이 비행기 있잖아요. 네. 지금의 어떻게 보면 드론이지.
내가 우리 쌍촌동에서 내가 1인자였어. 내가 이 옥상, 우리 집 옥상에서 종이 비행기를 접어갖고 날리면 송정리 공항까지 날아가가지고 항공기하고 부딪혀가지고 나 잡혀가고 혼났네. 근데 요즘은 어른들이 이렇게 드론을 날리고 그래요? 네, 요새. 근데 나는 네. 어른들이 드론을 날리는 게 취미란데 나는 전 재산을 날렸어. 양홍경 씨 주먹 날려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머리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취미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던데요. 네,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요새 키덜트족이라고 해서 이제 드론도 날리고 건담 로봇도 조립하고 만화 영화 피규어도 네. 이제 모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저도 하나 있습니다. 드론이? 아니요. 취미 생활이 네, 있으시고요. 저는 소녀소녀한 그 키티. 어. 키티를 보면 그렇게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케이스, 운전대 커버, 침대 위에 쿠션, 키티 일색이에요. 그런 거에 벗어나서 빨리 남자를 찾으세요. 네, 제발 벗어나. 키티만이 저희 위안이에요. 우리 저 원장님은 뭐 수술을 하고 이제 뭐 바쁘고 그래서 이렇게 드론 같은 거 날리신 적은 없으신 것 같은데 날려보셨어요? 제가 드론은 안 날려봤고요. 네. 실제로 제 몸을 날려봤습니다. 어디다 날리셨어요? 어디다? 진짜 이거 웃기시네요. 하늘을 대한 동경이 있어가지고요. 네. 학창 시절 때 한 6년 정도 패러글라이딩 탔었고요. 아, 요렇게 하고 타는 거요? 예. 또 최근에는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네. 직접 학원도 다니면서 김포공항에서 한 15회 정도 이착륙도 직접 해봤고요. 오, 멋있다. 개인 어떻게 승무원은 안 필요하십니까? 네, 네 지원합니다. 제가 자리가 없습니다. 타세요. 근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뭡니까? 드론이 네네. 이런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네네. 의료계에도 쓰고 있다고요. 아, 그래요? 예. 작년 말에 그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네.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요. 네. 직접 혈액을 이송하는데 성공을 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 결과를 얻었고요. 예. 앞으로 드론이 이런 의료계에도 활발하게 활용 가치가 높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술 앞두고 급한데 막 차는 막혀 그러면 이걸로 쉬게 하고 날아가면 되겠네요. 이제 드론이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혹시 네. 드론 선풍기 바람 쐬셔 보셨나요? 드론 선풍기. 저 야외에서 촬영하는데 엄청 더웠거든요. 그래서 네네. 감독님이 네네. 그 드론으로 선풍기 해가지고 이렇게 샥 해줬어요.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하더라고요. 예. 언제 한번 해달라 하셔보세요. 진짜, 진짜 여기 하나 시원하더라고요. 띄워야겠는데요. 근데 그러니까요. 드론으로 요즘은 프로포즈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드론에 막 반지 매달아가지고 프로포즈도 하고 뭐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결혼해서 살아보면 뭐 월급 제일 많이 갖다 주고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큰 드론 그러니까. 개발되면 주부님들 거기다가 남편 묶어갖고 날려버릴 것 같고 구매 많이 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현실은 그렇죠. 자, 드론 알아봤고요. 자, 제가 화면 보면서 그 맨몸으로 운동해가지고 그 몸짱 되신 분들 부러워 맞아요. 죽겠는데 저도 뭐 운동도 해봤는데 저는 이 왕자까지는 아니고 흑토까지는 새겨봤어요. 흑토가 왕자보다 더 힘든데 사실은.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슨 운동 하셨는데요? 그냥 비밀로 합시다. 네. 그냥 대충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방금. 근데 이게 그 맨몸 운동이 되게 힘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척추에도 좋은 겁니까? 맨몸 운동이라는 것이요. 네네. 말 그대로 아무런 도구 없이 우리 몸의 체중만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네. 가장 좋은 운동이긴 합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가 좋은 법도 쓰는 사람이 잘못 써버리면은 네네. 악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와 네네. 이런 바른 동작들을 해야지만이 네네. 척추에 예. 약이 되는 거지. 네네. 잘못된 동작과 예.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척추를 망가뜨려 버릴 수 있죠. 백장미 씨도 이 S라인 비결이 그 맨몸 운동 같은 거 혹시 좀 하십니까? 전 척추가 X라인이에요. 아, 엑스레이 척추가. 촬영하니까 척추가 S로 휘었더라고요. 그럼 안 그래서 좋은 건데. 허리가 안 네. 좋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맨몸 운동을 집에서 타바타도 열심히 해봤고요. 제가 스쿼트 열풍이었을 때 스쿼트를 미친 듯이 진짜 하루에 몇백 개씩 아,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몇 달 했거든요. 네. 세상에 무릎에서 그 문짝 삐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단했는데 근데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면 이게 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걷기나 등산 같은 게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백정미 씨처럼 이렇게 몸매가 이렇게 이쁘신데도 이제 네.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비만인 분들도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체중이 1kg가 늘면
무릎 관절에는 3kg의 부하가 더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비만이신 분들이 의욕이 과다해서 운동을 과도하게 해버리면 네. 관절에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세와 그래서 바른 자세로.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죠. 예. 이 맨몸 운동을 하는 속도나 자세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과 이 방향이 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척추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요. 항상 바른 자세를 해야 되고요. 네. 또 그 모든 사람한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분들한테 안 맞는 자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바르게 공부하고 자기한테 맞는 거. 맞는 걸 해야죠.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근데 화면에도 보셨지만 그 타바타 운동 아까 네. 화면에 보셨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코어 운동인데 하루에 1분씩만 매일 해줘도 복근 생기고요. 전신에 체지방이 다 빠져요. 근데 그게 또 작심삼일이라니까. 아니 근데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네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다 위안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운동 많이 하고 진짜 많이 먹으면 건강한 돼지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운동을 하고 조금 맞아요, 소식을 맞아요. 해야지 살이 빠지지. 이게 어설프게 운동하면 밥맛만 좋아져. 그게 문제예요. 네,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새롭게 또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2위와 1위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2위입니다. 여러분, 선거운동하면 생각나는 춤 없으신가요? 장안의 화제가 된 바로 이 영상. 지난 2012년 동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위해 신나게 몸을 흔드는 선거운동원. 진정 즐길 줄 아는 모습에 절로 엄지척 들게 되는데요. 그녀의 흥겨운 물통에 지나가는 할머니도 동참합니다. 양홍준 씨 좋아하는 나이트클럽 나왔습니다. 클럽 나왔어요. 네. 이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배우 강동원 씨가 영화 검사회전에서 따라했는데요. 역시 뭘 해도 멋진 모습입니다. 다시 다가온 선거의 계절, 올해도 신나는 율동은 계속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식 로고송을 12곡이나 지정했는데요. 어색한 몸짓으로 율동을 따라하는 국회의원들의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인기몰이 중입니다.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는 귀요미송을 로고송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율동보다는 입에 담기 민망한 세로 읽기로 일단 노이즈 마케팅에는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서민자의 안철수 후보는 고 신해철의 그대에게를 로고송으로 선정해 30, 40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승민 기호 4번 444 유승민 후보는 트와이스 치얼업을 채택했는데요. 요거 마음에 든다. 아이돌급 미모를 자랑하는 후보의 딸 유담 씨도 함께 화제가 되고 있죠. 정의당 심상정 선택해 심상정 후보는 붉은 노을을 공식 로고송으로 선택했는데요. 2초 김고은으로 불리는 심상정 후보가 직접 춤추는 모습이 단연 압권입니다. 네. 5월 8일까지 선거운동은 계속되는데요. 재밌는 노래와 춤도 좋지만 민폐끼치는 지나친 소음은 삼가주세요. 아이. 네, 대망의 1위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룰루랄라 가족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루한 장거리 여행, 아이를 위한 차량용 놀이방 매트가 인기입니다. 최근 5년간 무려 7만 개가 팔릴 정도인데요.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뒷좌석에 놀이방 매트를 설치하고 시속 56km로 달리다 콘크리트 벽에 정면 충돌해 봤더니 어린이 인형 모형이 자동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 정도면 6시간 이상 의식 불명에 두개골 골절을 일으킬 정도라고 하는데요. 카시트보다 저렴하고 장착이 편한 어린이용 안전벨트 위치 조절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충돌 시험 결과 위치 조절기가 파손되면서 어깨 벨트는 어린이의 목에 부딪혔고 골반 벨트는 목조임과 복부 압박 등의 속수 무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어린아이를 부모가 안고 타는 경우 사고 시 아이가 받는 충격은 성인 몸무게의 7배로 나타났고요. 조수석에 태울 경우 사고 시 터지는 에어백에 아이의 목이 꺾이거나 얼굴을 정면으로 막아 질식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6세 이하 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이용해야 하며 7에서 12세까지는 부스터 시트에 앉히고 반드시 안전띠를 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조사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에서 45%, 일반 도로에서 35%로 독일과 영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즐거운 가족 여행, 무엇이 중원지는 알고 떠나야겠죠? 자, 별나도 랭킹쇼 3위를 한번 보면은요, 이제 그 선거가 정말 이제 막바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고, 백장미 씨, 이번 대선이 장미 대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올해도 대박이야, 장미의 대박이야. 계절이고. 그래서 선구송을 좀 백장님의 노래로 하셔야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데. 그래요? 아니 사실은 의뢰가 두 군데서 들어오기는 했어요. 진짜로. 오. 근데 번호가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이 한 두 번에 연락 오셨어요. 아니 진짜로. 근데 네. 사실 제 노래가 이번에 신곡이 두 곡 다 작곡가 선생님께서 선구송을 조금 공략을 세워가지고 만드신 노래거든요. 한번 해봐요. 아니 제가 뭐 양은경 씨가 또 선거 나갔다 생각하고 내 대통령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양원경이 왔어요. 그대 괜찮아요. 힘을 내세요. 양원경이 왔어요. 찍어 괜찮죠? 기호 17번 양원경입니다. 네. 어떻게 이장 선거라도 그러니까. 대통령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저는 기억이 남는 게 그 뭐니 해도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쵸, 네. 선거 로고송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DJ DOC의 노래하고 네, 난리 났었죠. DJ하고 딱 맞아가지고 네. 그때 뭐 선풍적이었잖아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그 이 원장님도 기억에 남는 이 대통령 관련 로고송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거 로고송보다는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추모곡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또 감정적이시네. 예. 제가 그때는 이제 타 감정적이시네. 지역에 살았으니까요. 네네네. 굉장히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나 임기 때 부정적인 네. 이미지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예. 서거했을 때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몰라가지고요. 그때 서울 조계사에 차려진 빈소까지 가가지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네.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부정적인 일이 우리나라에서 판치지 않도록 제대로 뽑아야 될 겁니다. 예. 기호 17번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위로 올라온 이 부모님들 차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얘들 뭐 장거리 이동할 때, 야, 귀찮게 하지 말고 뒤에 가서 놀아 해가지고 놀이방 그렇죠. 매트를 깔아놓는다는데, 이거 원장님,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굉장히 위험하죠. 네. 안전벨트 착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말 안 하더라도 모든 네.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네네. 제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네. 할머니가 네. 1살짜리 아기를 안고 차에 탑승했다가 사고가 났어요. 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가 아까 나왔듯이 에어백이 돼버린 거죠. 할머니는 멀쩡한데 아이는 뇌출혈이 돼가지고 응급수술을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야, 이 부모님들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이거 그런 그냥. 경우 많아요. 네. 요즘 또 젊은 엄마들이 아기가 막 칭얼대고 우니까 네네. 운전하실 때 그 아기띠 앞으로 매는 거 있죠. 네네. 앞으로 아기를 아기띠로 메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네. 그럴 때 진짜 욕이 나올 정도로 애가 에어백인가 아이가 싶거든요. 에어백이죠, 네. 네. 저도 어렸을 때는 놀러 많이 다녔는데 부모님이 차량용 그 놀이방 매트를 깔아주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거기서 자고 놀고 해서 지루하진 않았는데 네. 이 기회에 카시트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 카시트는 반드시 뒷좌석에 설치해야 되고요. 조수석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앞좌석의 에어백이 터지면서 아이가 질식될 수 있고요. 네. 두꺼운 점퍼나 코트를 입히고 카시트 벨트를 채울 경우에는 충돌할 때 아이의 몸이 쏙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고요. 사고가 한번 난 카시트를 또 쓰게 될 경우에는 충격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꼭 새 걸로 다시 교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꼭 유의해야겠고요. 이렇게 해서 랭킹쇼 별나도 오늘 준비한 소식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꼼지락 토크에서는 우리 몸의 중심이죠. 척추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죠. 사람 몸에서 뭐 다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척추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리 양미 씨가 척추 건강에 좋은 필라테스를 또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나가 있습니다. 양미 씨 그렇게 도전 정신이 투철해요. 그렇게 유연해 보이지는 않던데 한번 기대해 볼까요? 양미 씨 한번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양미입니다. 따뜻해진 봄 날씨에 야외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리한 활동량은 척추 건강을 해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필라테스 동작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동작이 척추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오늘 배워볼 동작은 어떤 동작인가요? 오늘 배울 동작은 롤오버 동작인데요. 필라테스 기본 동작 중에 하나인데 척추를 강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복부 강화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기역자로 만들어줍니다. 숨을 들여 마시며 발끝을 청산 방향,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조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리를 끌어올립니다. 날개뼈 중앙으로 중심을 잡아주시고 척추와 다리는 나란하게 유지합니다. 마시며 엉덩이 널 만큼 다리 벌리고 내쉬며 척추뼈를 하나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허벅지 안쪽을 조여 45도에서 다리 만나 처음 자세로 다리 기역자로 돌아옵니다.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양팔 뒤로 꾹 눌러주시고 다리를 기역자로 만들어줍니다. 숨을 들여 마시면서 발끝을 천장 방향,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조여서 다리를 뒤로 쭉 끌어올려줍니다. 자, 이때 날개뼈 중앙으로 중심 잡아주시고 목과 가슴이 가까워지지 않게 공간 유지하시고 날개뼈 중앙으로 중심 잡아주시고 엉덩이 넓이만큼 다리 벌리고 그쵸, 내 척추뼈를 하나씩 바닥에 붙여줍니다. 이때 복부와 팔 뒤쪽으로 꾹 눌러주면서 고개는 뒤로 눌러주고 자, 45도 각도에서 다리 만나서 다시 다리 기역자로 돌아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팔이 너무 아픈데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제 양팔로 중심을 잡다 보니까 양팔 삼두 라인을 쓰게 되면서 삼두 라인을 잡아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신체 밸런스를 잡아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 몸 상태는 어떤 것 같나요? 이제 복부 근력이 조금 부족하시고 전체 전반적으로 근력이 좀 없으셔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죠? 조금만 더 강화시켜주면은 쉽게 올라가서 척추를 분절시켜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번 여름을 맞아서 몸짱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롤 오버 동작 배워봤는데요. 올 여름은 이 동작으로 튼튼한 허리, 유연한 몸 만들어보세요. 안녕! You didn't think I was a fighter, like a hawk with a lion's heart. I was raised to be a survivor. You are safe here by. 제 꼼지락 토크 오늘은 척추 건강입니다. 저도 요즘 목,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어서 정말 관심 있게 지금 방송을 하겠는데요. 저 원장님, 네. 우리가 그 척추 그러면 목부터 꼬리뼈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허리 끝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래 척추는 네네.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아. 척추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네. 건물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 기둥 중에서 네. 우리가 척추가 머리뼈에서 꼬리뼈까지인데 네. 목뼈 부분을 한자로 목경을 써서 경추, 아, 가슴 부분 이 경추죠. 네. 자, 가슴 부분은 가슴 힘을 써서 흉추. 흉추. 예, 허리 부분은 허리 요를 써서 요추. 예. 골반 척추는 천추. 꼬리뼈는 밑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는 우리 몸과 팔다리를 지지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요. 네. 또 몸통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이 몸통의 관절 역할도 해줍니다. 네. 또 머리에서부터 사지로 이어지는 척수신경을 보호해주는 보호대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예. 네. 근데 선생님,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몸이 긴장돼서 목도 아프고 또 허리도 아픈데 이것도 척추와 관련이 있나요? 자, 우리가 배가 아프다고 다 명장염은 아니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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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과 허리가 아프다 다 척추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은 척추겠죠. 네. 사실 우리가 척추 환자를 볼 때에는 꼭 형사들이 범인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형사분들이 네. 우리가 환자분이 아픈 것을 범죄라고 가정한다면 범인을 잡아가는 건데요. 네. 형사들이 범죄를 수사할 때 네. 동일수법의 전과자들, 우범자들을 먼저 수사하죠. 네. 가장 목과 허리가 아플 때 동일수법의 전과자와 우범자가 사실 척추가 많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실 잘못된 척추 습관,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게 되죠. 네. 네. 근데 사실 어떤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척추가 아픈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활 속 척추 건강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들 퀴즈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봄을 맞아 마을 뒷산을 오르기로 한 정우 씨. 역시 허리 건강에는 등산이 최고지. 오랜만에 하는 등산이라 그런지 정우 씨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르막길도 거침없이 척척 올라가는데요. 어느덧 목적지까지 오른 정우 씨. 그가 산에 오면 빼놓지 않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등치기인데요. 남자는 허리라고 생각하는 정우 씨. 등치기 운동에 푹 빠졌습니다. 허리야. 건강해져라. 아파 보여요. 건강해지는 느낌에 기분이 좋아진 정우 씨. 내친 김에 춤도 춥니다. 남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 없다. 열심히 허리를 흔드는데요. 신나게 운동을 마치고 잠시 앉아 숨을 고릅니다. 등을 기대고 다리를 쩍 벌려 휴식을 취하는데요. 내 허리는 내가 지키는다. 허리 건강을 위해 오랜만에 등산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한 정우 씨. 하지만 정작 허리에 도움이 된 운동은 한 가지뿐이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야,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은지 안사님, 저 힌트 좀 줘보세요.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네. 공공장소에서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자세는 허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춤추기네 그럼. 아니요, 쪽벌도 그래요. 쪽벌도. 이 안에 정답이 있긴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와. 아니, 저는 저기 오르막길 오르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왜요? 이 아까 뭐 맨몸으로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네네. 이 등산이 허리에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단 걷기나 이런 게 허리 코 운동이 돼가지고 허리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네. 한번 정답 한번 일단 보고 얘기합시다. 헷갈리니까. 네, 그럼 정답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허리 건강이 좋은 거죠? 지팡이 없이 오르막길을 오르면 자칫 안 허리에 돼요.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안 돼, 안 돼. 등산을 할 땐 등산용 지팡이를 이용해 체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을 하며 흔히 볼 수 있는 등치기. 하지만 이것 역시 허리에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그래요? 자칫 척추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엄마들 많이 하는데. 떡벌 자세 역시 골반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어 허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쉴 때도 허리와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다리를 모아서 앉아야 하는데요. 등산을 하면서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는 건 허리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비틀지 않고 가볍게 흔들어주는 정도가 가장 적당한데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춤추기였습니다. 저는 이 쪽벌 자세 하면 좀 편안하고 허리에 무리도 안 가는 것 같아서 계속 그런 자세를 취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자세네요. 네, 사실 네. 쩍벌 자세 자체가 일차적으로 척추를 나빠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차적으로 쩍벌 자세가 골반의 변형을 일으키고요. 네. 쩍벌 자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바른 자세로 앉아있지 않죠. 네. 구부리거나 뒤로 쫙 눕혀서 앉는데 네. 우리가 똑바로 섰을 때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100이라고 봤을 때요. 우리가 앉아있을 때 정자세로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게 140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근데 뒤로 눕히거나 구부리를 했을 때는 거의 2배, 3배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죠. 즉 척추가 그만큼 훨씬 더 무리하게 되고 디스크나 우리 척추 관절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여자들 대부분 이렇게 다리 이렇게 꼬고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것도 혹시 안 좋나요? 그것도 안 좋죠. 오늘부터 다리 꼬우면 안 되겠어요. 네. 그럼 조심하게 반듯하게. 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아까 등산할 때요. 이게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지팡이 같은 거? 네, 스틱을 이용해서. 그걸 이용을 꼭 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네. 등산이 척추에 좋은 운동은 맞습니다. 이것도 하지만은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습관, 도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하는 말이지 네. 그릇된 자세라면 오히려 척추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경사로나 지형, 등반에 따라 가지고 우리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심할 때는 3배 내지 5배 우리 체중에 3배 내지 5배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척추를 등산할 때에는요 적절한 등산복과 네. 그다음에 등산 전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요. 네. 그리고
본인의 능력에 맞는 코스를 택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짐을 최소화하고 등산할 때는 꼭 등산 스틱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산할 때만 스틱을 사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오르막길 올라갈 때도 스틱이 필요하구나. 앞으로 네.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예전에 허리가 아팠을 때 수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좀 증상이 나아지더라고요. 네. 이 허리 디스크에 수영이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물에 뜨면 부력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줄어들고요. 전신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어서 디스크 있으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모든 수영 영법이 좋은 건 아니고요. 이제 누워서 하는 배영이 가장 좋고요. 네. 평영이나 저병 같은 경우는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허리 주변 근육들인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허리를 단단하게 지탱할 수 있는 이제 자세를 만들 건데요. 저기 보이시는 헬스장은 꼭 저런 여자분들 네,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네. 플랭크라든지 브릿지 자세들은 이제 뒤태도 예쁘게 해주고 그쵸, 살 뱃살도 빠져요. 이제 맞아요. 안녕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운동들입니다. 네. 예, 저는 꼭 저런 분들 이렇게 정면으로 안 보고 살짝 곁는 줄로 봅니다. 네. 민망해 하실까봐. 근데, 예, 원장님, 저같이 이제 이렇게 좀 아랫배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를 집어넣으려고 자꾸 이렇게 습관을 하다 보니까 등이 좀 굽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드셔야지.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간단합니다. 운동해서 살 빼시면 돼요. 물어본 내가 바보네.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좀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 배를 빼는 게 허리 건강에도 아주 좋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네. 비만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복부 비만입니다.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되나요? 몸이 뒤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네. 허리의 굴곡을 변형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에 압력도 더 주게 되고 관절에도 무리가 가게 되고요. 그래서 복부 비만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척추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꼭 뱃살 빼셔야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척추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네. 만나보시죠. 평소 예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은비 씨. S라인의 시작은 건강한 허리. 외출할 때도 각별히 신경 쓰는데요. 허리에 무리를 주는 하이힐보단 굽이 없는 플랫 슈즈를 즐겨 신습니다. 오랜만에 카페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은비 씨. SNS를 할 때도 꼭 지키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할 때는 자세가 중요해. 허리 건강을 위해 자세를 고쳐하는데요. 양반다리로 편하게 자리 잡은 뒤 허리를 곧게 펴고요.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봅니다. 아, 뻐근해. 스마트폰을 보느라 무리가 간 허리 이리저리 비틀며 스트레칭으로 풀어줍니다.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은비 씨. 하지만 잘 때도 허리 건강만큼은 포기할 수 없겠죠? 불편하지만 정자세로 누워 잠을 청합니다. 내 허리는 내가 지킬 거야. 하루 종일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은비 씨. 하지만 이 중에서 진짜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은 한 가지뿐이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야, 이것도 어렵네. 1번하고 2번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키가 커가지고 플랫 슈즈를 제가 한 20년 동안 신었는데요. 네네. 이게 바닥에 바로 발바닥이 닿다 보니까 이게 무리가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약간 한 3cm 정도 되는 신발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반다리도 허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 식당 갈 때 항상 식탁이 있는 식당만 주로 찾아가거든요. 나는 솔직히 저렇게 4개까지 나오니까 2개 갖고 고르라고 도 모르겠는데 정답이 있긴 있는 거죠, 저 안에? 있습니다. 정자세로 자기가 아닐까 싶은데. 정답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정답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궁금합니다. 네, 정답이 있답니다. 네, 네, 정답 확인해 보시죠. 네. 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굽이 없는 플랫 슈즈는 바다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해 허리에 무리를 가할 수 있는데요. 2에서 4cm 이내에 적당한 굽이 있는 신발이 허리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이 자세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양반다리 때문입니다. 양반다리는 골반의 불균형과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트위스트도 안 됩니다. 허리를 비트는 동작은 척추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요. 가볍게 옆구리를 기울이는 스트레칭이 적당합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선 정자세로 누워 자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때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베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건강을 위한 노력, 잘 때도 소홀히 할 순 없겠죠? 정답은 4번, 정자세로 자기입니다. 자, 저희가 뭐 이렇게 화면을 볼 때는 다 알겠는데 실행하기는 정말 힘든데 이렇게 똑바로 자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관을 짜셔야죠. 네. 반드시. 딱 묶어놔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뒤척이잖아요. 네. 세상에 네. 잠자는 시간에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면 누가 살겠습니까? 딱 이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네. 엎드려 주무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는 엎드려서 자는데. 우리가 서서 있을 때 허리에 가해진 압력이 100이라고 봤을 때요. 네. 바르게 누웠을 때가 한 25 정도 됩니다. 네. 옆으로 놓으면 75예요. 예. 근데 엎드려 주무시면은 서 있을 때보다 더 척추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장 디스크의 압력이 적은 것은 반드시지만은 옆으로 누워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스트레스 예. 받지 말아 주시면 주무실 때라도 네.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접골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가 좀 피곤하다고 그러면 야, 힘 빼 해가지고 탁 하면 두두둑 소리 나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게 순간 아프면서 또 시원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인체 해부학과 질병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받으면 괜찮은데 잘못 받으면 근육, 인대 손상, 디스크나 후관절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갛게 보이는 게 뇌로 가는 동맥이거든요. 이걸 네. 틀어버리게 되면은 이 동맥 손상이 일어나서 뇌경색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제대로 된 그 자격증 있는 분들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예. 한의학적으로도 또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네, 한의학적으로 이제 그 접골이라고 하진 않고요. 네. 추나 치료라고 합니다. 추나요? 네, 네, 많이 네. 들어봤어요. 그 일반 이제 양방병원에 가면 이제 도수 치료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전문 의료인들에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서 추나 치료해 주세요, 도수 치료해 주세요라고 근데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뭉친 데는 이렇게 피를 빼줘야 된다고 해서 막 멍이 들 정도로 예를 들어 부항을 뜨거나 저 너무 마사지를 들었어요. 받던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게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받고 나면 시원하긴 하거든요. 어떤가요, 선생님? 뭐 뭉친 근육 풀어준 데에 마사지나 사우나가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그 뭉친 근육이 뭐 잠깐 동안이 아니라 너무나 긴 시간, 뭐 수개월, 수년 동안 뭉쳐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네. 그 원인을 찾아야죠. 예. 꼭 병원에 나오셔서 진찰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척추에 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신다니까요. 무리한 운동을 한 뒷날에는 허리가 뻐근하고 땡기고 종아리 이 뒤쪽이 저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증상이 디스크인가요? 디스크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 단순 근육통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것만으로는 아까 제가 이제 형사치조라고 그랬죠. 예, 예.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더 많이 이야기를 예. 들어봐야 되죠. 그 가까운 병원 가셔야 되겠네요. 예. 네, 그럼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예. 저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는데요.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꼬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쪽이 아니라 요렇게 했다, 요렇게 했다 하면은 번갈아가면서. 똑바르다 이건 논리인데. 예. 이 다리 꼬는 여자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오셨어요. 물론 한쪽만으로 치우쳐서 꼬는 것보다는 나을 수가 있죠. 하지만 다리 꼬는 것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뭐 결론 아닌 결론을 짓자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한순간이라도 이게 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척추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은 또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내일 꼼지랑?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바로 이 야구장 맛집과 꽃게 요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화요일 엣지 있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하여튼 허리 아프신 분들 제발 좀 빨리 나으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